저는 지금 바로 그 악녀가 되었습니다. 소설 속 남자 주인공 진서연. 그는 저희 대학 등록금을 위해 공사장에서 고되게 일했지만 원작 속의 저는 그를 배신하고 부유한 재벌 2세에게 가버렸죠. 훗날 진서연은 여자 주인공의 도움으로 거대한 비즈니스 제국을 건설했고 그때 가서야 저는 뻔뻔하게 그에게 다시 돌아와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저는 모든 것을 되돌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공연이 끝나자 무대 아래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때 같은 학교의 재벌 2세 박도준이 활짝 핀 장미 꽃다발을 들고 무대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완아, 좋아해. 나랑 사귀자. 그의 고백에 아래에서는 사귀어라. 사귀어라 하는 열띤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저는 고개를 돌려 객석 맨 끝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곳에는 무대 위 감동적인 고백을 무심하게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자 그는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비웃더니 이내 몸을 일으켜 떠나려 했습니다. 저는 마이크를 잡고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미안하지만 거절할게. 내 남자친구가 질투하거든. 박도준의 꽃다발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은 채 저는 드레스 자락을 잡고 무대 아래로 뛰어내렸습니다. 순식간에 모든 시선이 제 발걸음을 따라 움직였죠. 저는 드레스 자락을 붙잡고 그를 향해 달려가 진서연의 팔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의 몸이 흠칫 굳었지만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나 아직 옷도 안 갈아입었어. 친구들이 보면 비웃을 거야. 저는 그의 팔을 꼭 잡은 채 서운함이 가득한 목소리로 작게 속삭였습니다. 오빠 보여주려고 이렇게 예쁘게 꾸민 건데 오빠가 안 봐주면 무슨 소용이야. 한동안의 침묵 끝에 진서연이 천천히 돌아섰습니다. 그는 흙먼지가 묻은 값싼 작업복을 입고 있었죠. 제 친구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경악한 표정으로 학교 퀸카인 제가 어째서 저런 남자친구를 선택했는지 의아해했습니다. 그는 꼿꼿이 허리를 펴고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놔, 손 더러워. 그의 손은 굳은 살이 박여 거칠었고 그의 잘생긴 얼굴과는 전혀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아니, 하나도 안 더러워. 저는 그의 팔을 흔들며 애교를 부렸습니다. 나 이렇게 공연 잘 끝냈는데 한 번 안아주지도 않을 거야? 장난치지 마. 그의 말에 저는 망설임 없이 뛰어올라 그의 목을 꽉 껴안았습니다. 온몸으로 그에게 매달리자 길고 가느다란 두 다리가 자연스럽게 그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진서연은 잠시 멍하니 있었지만 이내 본능적으로 제 드레스 자락을 잡아주며 저를 안아 들고는 서둘러 공연장을 빠져나갔습니다. 말로는 싫다면서 행동은 정반대잖아. 그는 저를 기숙사 아래까지 안고 와서야 내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앞뒤 다 자르고 물었죠. 왜 그랬어? 예전에 저라면 사람들 앞에서 그를 안기는커녕 그가 학교에 찾아오는 것조차 막았을 테니까요. 오빠는 내 남자친구잖아. 진서연의 눈이 저를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제가 이해할 수 없는 감정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한참 뒤 그는 나지막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내 여자친구라면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 낡은 빌라들이 모여있는 동네? 문이 열리자마자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어둡고 축축한 반지하 방 안에는 낡은 싱글 침대 하나가 전부였고 여분의 의자 하나조차 없었죠. 진서연은 침대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습니다. 그의 나른한 시선은 저를 향하지 않았습니다. 앉아. 이 방에서 앉을 곳이라곤 벽에 붙은 침대뿐이었지만 그는 보란듯이 가운데에 떡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방을 한 바퀴 훑어본 후 망설임 없이 다가가 그의 허벅지 위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진서연의 몸이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손에 든 담배는 어찌할 바를 몰라 허공을 헤매다 결국 그의 발밑에서 꺼져버렸습니다. 또 뭘 원하는데?
이번 달 월급은 이미 다 줬잖아. 소설 속에서 이 시점에 진서연은 이미 원작의 제가 자신을 사랑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마지막 확인을 위해 학교에 왔다가 제가 다른 남자에게서 꽃을 받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제가 이 몸으로 들어온 겁니다. 이제 막 기술회사를 창업한 그가 돈이 없을 리는 없었지만 저 같은 이기적인 여자에게 더는 돈을 쓸 마음이 없었을 겁니다. 돈은 필요 없어. 내가 원하는 건 다른 거야? 진서연이 눈썹을 치켜 올렸습니다. 설마 내 몸이라도 원한다는 건 아니겠지? 솔직히 그는 잘생겼습니다. 훤칠한 키에 조각 같은 얼굴은 충분히 사람을 매혹시킬 만했습니다. 나 박도준 싫어. 오늘 나한테 꽃 준 애 자꾸 귀찮게 따라다닌단 말이야. 넌 항상 부자랑 결혼하고 싶어 했잖아. 돈만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 전생에 저는 부잣집 아들과 결혼했지만 결국 그의 외도를 목격하고 폭행까지 당했습니다. 이혼을 요구하자 그는 저를 쇠사슬로 묶어 지하실에 가뒀죠. 지금 제게는 그에게서 벗어날 도움이 필요했고 진서연은 최고의 선택이었습니다. 내가 널 도와줄 거라고 어떻게 확신하지? 고작 이 얼굴 하나 때문에? 저는 그의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그를 올려다보았습니다. 다른 장점은 없었지만 얼굴만큼은 자신 있었습니다. 전생에 저는 이 얼굴로 수많은 남자를 무릎 꿇게 했고 결국 그 부잣집 녀석의 손에서 저를 구해준 사람도 진서연이었으니까요. 결국 이 얼굴 때문이 아니었을까요? 나 졸업까지 1년 남았어. 인턴으로 일하면서 오빠 빚 갚을게? 필요 없어. 당장 내 집에서 나가.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문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똑똑똑. 서연 씨, 안에 계세요? 앳되고 부드러운 여자의 목소리. 진서연의 눈빛이 싸늘하게 식으며 불쾌감이 어렸습니다. 그는 못 들은 척 문밖의 부름을 무시한 채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그때 그의 휴대폰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끈질기게 울리다 끊어지고 또다시 울렸습니다. 문밖의 여자도 그 소리를 들었을 텐데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그의 휴대폰 전원을 꺼버리고 문으로 다가가 활짝 열었습니다. 문 밖에는 젊은 여자가 서 있었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에 고개를 든 그녀는 저를 보고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저는 그녀를 위아래로 훑어보았습니다. 바로 이 사람이 훗날 진서연의 지극한 사랑을 받게 될 여자 주인공 윤소희였습니다. 그녀는 심플한 티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가벼운 화장을 한 채 생기 넘쳐 보였습니다. 하지만 밖에서 오래 기다렸는지 이마에는 땀이 송골송골 맺혀 화장이 살짝 번져 있었죠. 반면 저는 진서연의 돈으로 산 명품 드레스를 입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세팅된 상태였습니다. 이런 비교 때문인지 그녀는 입술을 꾹 다문 채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만은 여전히 밝고 단단했죠. 누구세요? 저 서연 씨 여자친구인데? 얘기 못 들으셨나 봐요. 진서연이 말은 했겠지만 소희는 우리가 함께 있는 모습을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심지어 기념일 같은 날에도 저는 나타나지 않았으니까요. 소희는 그저 진서연이 둘러대는 핑계라고 생각했겠죠. 설마 정말로 여자친구가 있을 줄은 몰랐을 겁니다. 소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리며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보였습니다. 그때서야 진서연이 방 안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소희 씨, 여긴 어쩐 일이에요? 소희의 눈가가 붉어지며 서류 뭉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요. 전화를 안 받으셔서 직접 찾아왔어요. 알았어요. 금방 갈 테니 먼저 가봐요. 소희는 결국 참지 못하고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눈물이 땀과 뒤섞여 목덜미로 흘러내리는 모습이 무척이나 가여워 보였죠. 저는 티슈 한 팩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며 위로했습니다. 울지 마요. 화장 다 번지잖아요.
그런데 그녀가 제 손을 뿌리치며 쏘아붙였습니다. 누가 당신 위선 떨래? 그 말을 남기고 그녀는 등을 돌려 흐느끼며 달려가 버렸습니다. 훗날 그녀가 진서연의 지극한 사랑을 받고 재벌 사모님이 될 것을 생각하며 저는 그냥 참기로 했습니다. 고개를 돌리자 진서연의 차가운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그 여자한테 왜 그렇게 친절하게 대해? 오빠 동료 아니에요? 어떻게 알았어? 저는 손에 들린 서류 뭉치를 들어 보였습니다. 진서연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비꼬는 듯 말했습니다. 내가 이런 것도 볼 줄 아네? 맞습니다. 예전에 저는 명품과 치장에만 관심이 있었고 온종일 사치스러운 것들만 꿈꿨죠. 공부조차 벼락치기로 겨우 낙제를 면하는 수준이었으니까요. 그 후 진서연은 고개를 들어 짧게 말했습니다. 이제 가도 돼. 가라고. 전생에 박도준에게 지하실에 갇혔던 끔찍한 경험을 떠올리자 저도 모르게 몸서리가 쳐졌습니다. 안 가, 박도준이 계속 기숙사 밑에서 어슬렁거린단 말이야. 나 여기서 지낼래? 이런 데서 내가 지낼 수 있겠어? 호텔에나 가. 돈 없어서 호텔 못 가. 설마 일주일 만에 1,000만 원을 다 썼다는 건 아니겠지? 저는 대답 대신 침묵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또다시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실례합니다. 진서연 씨 댁 맞나요? 주문하신 에어컨 도착했습니다. 제가 나가서 배송 기사님과 정보를 확인하자 그들은 신속하게 에어컨을 들고 들어와 설치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샀어. 진서연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또 다른 사람이 문틈으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여기 침대 주문하신 댁 맞죠? 1시간도 채 되지 않아 냉장고, 소파, 온수기 같은 물건들이 차례로 배달되었습니다. 진서연은 자신의 낡은 싱글 침대에 무력하게 앉아 조용히 담배 한 대를 피웠습니다. 모든 설치가 끝나자 한 직원이 그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손님, 잠시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진서연이 영문도 모른 채 일어서자 직원들은 신속하게 낡은 싱글 침대를 분해해서 밖으로 가져갔습니다. 떠나기 전 그들은 순진한 얼굴로 말했죠. 저희의 새로운 쓰레기 수거 서비스입니다. 좋은 평가 부탁드려요. 진서연의 얼굴은 더욱 어두워졌습니다. 저는 너무 피곤해서 더는 설명할 기력도 없었습니다. 그냥 침대 및 종이 상자에서 옷 한 벌을 꺼내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나왔을 때 진서연은 소파에 앉아 서류를 읽고 있었습니다. 그의 헐렁한 옷을 제가 입자 단정했던 목 부분이 깊게 파인 V넥처럼 변했습니다. 덜 마른 머리카락이 어깨 위로 흩어져 가슴 앞 옷자락을 적셨죠. 그는 저를 흘끗 보더니 이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귀가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그는 짜증스럽다는 듯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뭐 좀 사러 나갔다 올게. 15분 후 그는 도시락 2개를 들고 돌아왔습니다. 자신의 도시락을 열어 허겁지겁 먹더니 주머니에서 분홍색 헤어드라이어를 꺼내 제 앞 테이블에 던졌습니다. 길 가다 쓰레기통에서 주웠어. 머리 말려. 내 침대 적시지 말고. 정말 입은 험악한데 마음은 부드러운 남자라니까. 제가 머리를 다 말리고 나니 진서연은 이미 욕실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새우가 가득한 해물덮밥이 놓여 있었죠. 그가 아까 먹었던 것은 평범한 계란 볶음밥이었는데 말입니다. 진서연이 나왔을 때 저는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고개를 들자 저는 순간 숨을 멈췄습니다. 그의 젖은 머리는 작은 수건으로 덮여 있었고 상의는 탈의한 상태였습니다. 물방울이 그의 단단한 근육을 따라 가슴에서 복부로 흘러내리다 운동복 바지의 허리선 안으로 사라졌습니다. 그가 옅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넋놓고 봐, 입이나 닦아. 침 흐르겠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들어 입을 닦았습니다. 침은 무슨. 그날 밤 저는 새 침대에서 잠이 들었고
키 185cm의 진서연은 좁은 소파에서 몸을 웅크린 채 불편하게 잠들었습니다. 하지만 소파를 선택한 건 자기 자신이잖아요. 쌤통이다. 저는 몸을 뒤척여 그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다음 날 진서연이 나간 틈을 타 저는 짐을 챙기러 학교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학교 정문에 도착하자마자 누군가에게 가로막혔습니다. 멀리서 박도준이 다가왔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잤는지 그의 얼굴은 어둡고 음울했습니다. 그는 저를 다그쳤습니다. 어디 갔었어? 남자친구랑 있었지? 그리고 내가 어디 가든 너랑은 상관없잖아. 그의 가슴이 분노로 오르락내리락 했습니다. 그 자식이 뭐가 잘났는데? 그는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내가 걔보다 못한 게 뭔데? 내가 나은 게 뭐가 있는데?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받아쳤습니다. 그 사람은 나랑 고등학교 때부터 알던 사이야. 온갖 어려움을 함께 겪었어. 내 대학 등록금도 그 사람이 내줬고, 옷, 음식, 생활의 사소한 부분까지 전부 그 사람이 챙겨줬어. 저는 주먹을 꽉 쥐고 물러서지 않는 눈빛으로 말했습니다. 누가 자격이 없냐고 묻는다면 그건 바로 나야. 내가 그 사람에게 부족한 거지? 내 눈엔 넌 그 사람 발끝에도 못 미쳐. 돈 좀 있다고 내가 더 낫다고 착각하지 마. 그 말을 듣자 박도준은 마치 기회라도 잡은 듯 비웃었습니다. 그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 난 돈이 있지? 설마 평생 그 가난뱅이랑 살 작정이야? 미안하지만 그 사람은 가난해도 나를 힘들게 한 적은 없어. 하지만 넌 한 번만 더 날 괴롭히면 내 남자친구가 가만 안 둘 줄 알아. 박도준이 경멸하듯 말했습니다. 내 그 남자친구라는 놈, 지금쯤 공사장에서 벽돌이나 나르느라 바쁠걸? 널 챙길 시간이 어디 있겠어? 그 말이 끝나자마자 그가 제 손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손이 그의 팔을 강하게 붙잡았습니다. 내 여자친구와 관련된 일이라면 난 언제나 시간이 많아. 차가운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진서연이 박도준의 손을 꽉 쥐자 그는 고통에 소리쳤습니다. 아, 아파. 놓으라고. 하지만 진서연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박도준을 똑바로 쳐다보며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여자친구한테서 떨어져. 그러지 않으면 나를 원망하게 될 거야. 나 같은 놈은 잃을 게 없지만 넌 다르지? 박도준은 겁에 질려 얼굴이 새하얘지더니 연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서연이 손을 놓자 그는 즉시 도망쳐버렸습니다. 진서연은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스러움과 감동이 뒤섞인 듯한 복잡한 표정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잠시 후 그는 평정을 되찾고 말했습니다. 그 자식이 귀찮게 한다며. 여긴 왜 다시 왔어? 오빠가 나 싫어하는 줄 알았지? 진서연은 마치 목이 맨 듯 황급히 부인했습니다. 내가 언제 그랬다고. 그럼 왜 소파에서 잤어? 제 질문에 그의 얼굴이 파랗게 또 빨갛게 변하더니 결국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넌 여자애가 조심성도 없어? 그는 당황하면서도 근엄한 척했습니다. 널 싫어한 적 없어. 제가 짐을 다 챙기는 것을 본 후 진서연은 저를 곧장 그가 임대한 아파트로 데려갔습니다. 인턴 자리는 구했어? 아니, 아직. 그럼 오늘부터 우리 회사로 출근해. 제가 속으로 기뻐하는 순간 그가 덧붙였습니다. 내 월급은 빚에서 삭감할 거야. 그럼 난 뭐 먹고 뭐 마셔? 진서연의 얼굴이 붉어지며 애써 심각한 표정을 유지했습니다. 회사에서 숙식 제공해. 저는 진서연을 따라 그의 회사로 갔습니다. 회사는 20명 남짓한 그리 크지 않은 규모였습니다. 진서연이 저를 데리고 들어가자 몇몇 동료들이 장난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진 대표님, 여자친구분이세요? 진서연은 인정하지도 부인하지도 않고
그저 미소를 지을 뿐 기쁨을 감추지는 못했습니다. 그냥 새로운 동료라고 생각해줘요. 그 순간 윤소희의 얼굴이 창백해지며 마지못해 손뼉을 몇 번 쳤습니다. 저는 슬쩍 고개를 돌려 이 광경을 본 진서연이 마음 아파하는지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고개를 돌리자마자 그의 시선과 마주쳤습니다. 진서연은 저를 뚫어지게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죠. 저는 약간 당황해서 가볍게 헛기침을 하고 물었습니다. 저는 무슨 일을 하면 돼요? 나 따라와. 사무실을 나서자 뒤에서 동료들의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진 대표님 여자친구 진짜 예쁘다. 저렇게 다정한 모습은 처음 봐. 맞아, 얼마나 예뻐하는지 봐. 어휴, 정말 선남선녀가 따로 없네. 갑자기 퍽 하는 소리와 함께 무언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곧이어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이 들렸죠. 어머, 소희 씨. 물컵을 왜 떨어뜨려요? 뜨거워요. 사무실 문이 닫히자 저는 고개를 돌려 밖을 보았습니다. 윤소희가 저를 쏘아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두 손은 종이가 구겨질 정도로 꽉 쥐어져 있었죠. 이상했습니다. 진서연은 분명 윤소희에게 관심이 없어 보였는데 결국 어떻게 두 사람이 이어진 걸까요? 정말로 시간이 지나면 정이 드는 걸까요? 이제부터 내 비서로 일해. 모르는 건 나한테 물어보고. 혹시 내가 두 사람 사이에 끼어든 건 아닐까? 너 무슨 생각하는 거야? 정신을 차리니 진서연이 제 앞에 서서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무슨 생각하냐고. 오빠는 윤소희 씨가 오빠 좋아하는 거 못 느껴? 그건 그 여자 사정이지 나랑 무슨 상관이야. 내가 싫다면 그만두게 할게. 오빠는 그 여자 조금도 안 좋아해? 예쁘고 능력도 있잖아. 진서연의 표정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너,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길 바라는 거야? 아, 아니. 그냥 나중에 오빠가 후회할까 봐 그렇지. 어차피 난 아무것도 할 줄 모르고 오빠 돈만 쓸 줄 알잖아. 난 내가 내 돈을 쓰는 게 좋아. 내가 말했듯이 내 몸에 걸친 모든 게 내가 사준 거라는 사실이 날 미치게 하거든. 뭐? 오빠, 내가 박도준이랑 한 얘기 들었어? 진서연의 얼굴이 살짝 붉어지며 아무렇지 않은 척 헛기침을 했습니다. 됐어, 일이나 해, 너 놀라고 고용한 거 아니야. 진서연의 세심한 지도 아래 저는 금세 비서 업무에 익숙해졌습니다. 동료들과의 관계도 점점 좋아져서 가끔 함께 회식을 하기도 했죠. 하지만 제가 참석할 때마다 유일하게 빠지는 사람은 윤소희였습니다. 최근 윤소희가 큰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저녁에 동료들은 그녀를 붙잡고 축하 회식을 어디서 할 거냐고 물었죠. 회사 규정상 계약을 성사시킨 사람이 회식 장소를 정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윤소희는 대답 없이 거만한 눈빛으로 사람들을 훑어보다 저에게 시선을 멈췄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진서연에게 피부 관리를 받으러 가야 해서 회식에 참석하지 못할 거라고 말했습니다. 평소에도 외모 관리를 중시했기에 진서연은 의심 없이 끝나면 거기서 기다리라고 데리러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늘 가던 스파에 도착했고 나왔을 때는 밤 10시가 훌쩍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휴대폰에는 아무런 알림도 없었고 2시간 전에 온 메시지 하나뿐이었습니다. 음식 시켜놨어. 먹고 거기서 기다려. 돌아다니지 말고. 진서연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더는 전화할 수 없었고 마음속에 갑자기 불안감이 차올랐습니다. 저는 서둘러 택시를 잡아 회식 장소로 향했습니다. 룸 앞에 서서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동료들은 저를 보고 모두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유한 씨, 어떻게 왔어요? 서연이는요? 아, 클라이언트 쪽에 급한 일이 생겨서 진 대표님이랑 소희 씨는 방금 나갔어요. 저는 애써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괜찮아요.
서연이 오면 저 먼저 집에 갔다고 전해주세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휴대폰이 계속 울렸지만 받지 않았습니다. SNS를 열자 2분 전에 올라온 윤소희의 게시물이 보였습니다. 남신이 직접 집까지 데려다주니 공기마저 달콤하네. 함께 첨부된 사진은 운전 중인 남자의 옆모습을 찍은 것이었습니다. 그 모습은 낯설 만큼 익숙했습니다. 진서연은 11시가 넘어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에 들어서자마자 그가 한 첫마디는 사과였습니다. 미안해. 오늘 갑자기 일이 생겨서. 전화했는데 내가 안 받더라. 나중에 동료한테 내가 왔었다는 얘기 들었어. 정말 미안해. 약속 어겨서. 그의 진심 어린 태도에 저는 그에게 한 번 더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왜 내 전화는 안 받았어? 내가 나한테 전화했었어? 진서연이 휴대폰을 꺼내보고는 놀라며 말했습니다. 왜 무음으로 되어 있지? 저는 차갑게 웃었습니다. 오늘 오빠 휴대폰 만진 사람 누구야? 진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윤소희 씨가 자기 휴대폰 신호가 안 터진다고 내 걸로 전화 한 통만 쓰겠다고 빌려갔었어. 왜 그 여자 의심하는 거야? 아마 내가 실수로 잘못 눌렀나 보지? 그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저를 안심시켰습니다.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습니다. 오빠, 예전에는 그 여자 되게 싫어했잖아. 진서연은 잠시 생각하더니 웃었습니다. 그랬지? 예전에는 자꾸 이상한 질문만 해서 귀찮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일은 정말 잘하더라고. 집까지 데려다 주기도 하고. 클라이언트랑 백주를 몇 잔 마셔서 좀 취했길래 가는 길에 태워다 준 거야? 마음속에 무거운 돌덩이가 짓누르는 듯 숨막히는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마치 운명의 손길이 모든 것을 조종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결국 그들은 서로에게 끌리게 될 운명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 순간 저는 절망감을 느끼며 그의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 피곤해. 쉬고 싶어. 진서연이 제 손을 다시 잡았습니다. 화났어. 그의 눈빛은 잘생기면서도 다정했고 걱정과 진심이 가득 담겨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그가 저를 향한 마음에 의심이 없었지만 동시에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빠, 오늘 나랑 같이 잘래? 진서연은 자기가 잘못 들었다는 듯 멍하니 되물었습니다. 뭐? 저는 까치발을 들어 그의 얇은 눈꺼풀에 가볍게 입을 맞췄습니다. 입술이 닿자 그의 몸이 살짝 떨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가 눈을 떴을 때 옆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SNS에는 읽지 않은 메시지 몇 개가 와 있었습니다. 오늘은 출근 안 해도 돼. 남자친구가 휴가 허락했음. 아침 식사는 전자레인지에 있으니 데워 먹어. 아침을 먹고 저는 제 옷들을 가방 하나에 챙겼습니다. 사실 제 것이라고 할 만한 건 거의 없었죠. 이곳의 모든 물건은 진서연이 사준 것이었으니까요. 진 실장님이 저를 데리러 왔을 때 그녀는 쉴 새 없이 말했습니다. 걱정 마, 언니는 이 바닥에서 알아주는 사람이니까. 언니만 믿고 따라오면 금방 뜰 수 있어. 저는 그녀의 말을 믿었습니다. 전생에 저를 정상에 올려놓고 영화계의 여왕으로 만들어준 사람이 바로 그녀였으니까요. 전 남자친구한테 흠 잡힐 만한 건 확실히 정리한 거지? 나중에 내가 유명해졌을 때 그놈이 내 흑역사라도 터뜨리면 큰일 나. 걱정 마세요. 전생에 저는 그를 이용하고 박도준과 결혼했지만 결국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런 일조차 그는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번 생에는 더더욱 그럴 리 없었죠. 떠나기 전 저는 진서연에게 메시지를 하나 보냈습니다. 우리 헤어지자. 빚은 1년 안에 갚을게. 그리고 저는 번호를 바꾸고 진 실장님을 따라 이 도시를 떠났습니다. 진 실장님은 제게 여자 조연 3 역할의 오디션 기회를 주었습니다. 제게는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었죠. 촬영이 끝나자 감독은 즉시 계약을 결정했습니다.
이 영화는 반년 동안 촬영했고 저도 꽤 쏠쏠한 출연료를 받았습니다. 저는 그 돈을 전부 진서연에게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의 그에게 이 돈은 아무것도 아니었겠지만요. 그해 진서연은 비즈니스계에서 이름을 알리기 시작하며 떠오르는 신예가 되었습니다. 제가 참여한 영화도 한 방송사에서 방영되었고 저는 뛰어난 연기력으로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진 실장님은 이 기회를 틈타 제게 좋은 작품 몇 개를 소개해 주었고 제 이름은 대중에게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즉시 저에 대한 온갖 나쁜 소문들이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인터넷에 제 이름을 검색하면 온유한 성형설, 온유한 스폰서설, 온유한과 의문의 회장님 같은 키워드들이 줄줄이 나타났습니다. 심지어 제가 뛰어올라 진서연을 껴안았던 사진까지 인터넷에 올라왔죠. 제목은 실력파 여배우의 가난했던 첫사랑이었습니다. 그 사진은 제 얼굴 반쪽이 선명하게 나왔지만 진서연의 얼굴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저는 화려한 무용 의상을 입고 가느다란 다리로 그의 허리를 감싸고 있었죠. 그의 한 손은 제 허리를 감싸고 다른 한 손은 제 엉덩이를 받치고 있었습니다. 노출은 전혀 없었죠. 수많은 댓글을 훑어보았습니다. 온통 저를 비난하는 글뿐이었습니다. 진 실장님은 화가 나서 소파 쿠션을 터뜨릴 뻔했습니다. 이것들 말하는 것 좀 봐. 뜨고 나니까 가난한 옛 연인을 버렸다고? 분명히 그 친구랑 헤어지고 나서 연예계 데뷔한 거잖아. 그리고 이건 또 뭐야? 남자친구가 벽돌 날라서 대학 보냈는데 뜨고 나니까 버렸다고? 배은망덕하다고? 사실도 모르면서 막말이야. 사실 틀린 말도 아니에요? 너 지금 벽돌 날라서 대학 보냈다는 그 얘기 하는 거야? 진 실장님이 저를 쏘아보았습니다. 그 돈 다 갚았잖아. 돈은 갚았지만 마음은 갚을 수가 없죠. 진 실장님은 한참을 화내다 결국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해. 그 친구한테 SNS에 한마디만 써달라고 부탁할 수 없어? 내가 데뷔하기 전에 헤어졌다고. 안 돼요. 왜? 저는 진 실장님의 눈을 똑바로 보며 그럴듯한 이유를 지어냈습니다. 그 사람 결혼했어요. 아내가 저희 사이를 몰라요. 만약 그 사람이 나서면 그 사람 가정을 파탄내는 거잖아요. 오랫동안 결혼 생활을 해온 진 실장님은 아내들이 남편의 첫사랑에 대해 얼마나 민감한지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즉시 그 위험한 생각을 포기했죠. 결국 그녀는 제게 당부했습니다. 아무런 반응도 하지 말고 집에서 조용히 자숙해. 새로운 가십거리가 터지면 사람들은 금방 잊을 거야. 저는 순순히 고개를 끄덕이며 실장님의 모든 지시에 따르겠다고 말했습니다. 정말 언니 말 다 들을 거지? 내 굴 속이라도 뛰어들라면 뛰어들게요. 그럼 됐어. 언니가 광고 계약 하나 잡아왔어. 송은그룹 거야. 전에도 몇 번 연락 왔는데 내가 안 한다고 했잖아. 다른 연예인들은 못 따서 안달인데. 이참에 광고나 찍으러 가자. 알겠어요. 진 실장님은 만족하며 떠났습니다. 다음 날 아침, 그녀는 저를 촬영장으로 데려갔습니다. 광고 촬영 과정은 꽤 순조로웠습니다. 모두 업계 사람들이라 제 소문에 대해 직접 언급하는 사람은 없었지만 호기심 어린 시선은 피할 수 없었죠. 특히 점심시간에는 누군가 저를 위해 5성급 호텔의 고급 식사를 주문했습니다. 화려한 음식이 들어오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쏠렸습니다. 진 실장님이 놀라서 물었습니다. 이거 내가 주문했어? 저는 순진하게 손을 들었습니다. 전 실장님이 주문하신 줄 알았는데요. 그녀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내가 미쳤니? 스태프들은 작은 소리로 수군거렸습니다. 분명 의문의 회장님에게 후원받는다는 소문이 업계에서 곧 사실로 확인될 거라는 이야기였죠. 진 실장님도 분명 같은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녀의 안색이 즉시 굳어졌습니다. 이거 먹지 말까? 하지만 이미 배달된 고급 식사 옆에
우리를 위한 도시락은 준비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먹지 않으면 굶어야 했고 나가서 먹자니 촬영 스케줄에 차질이 생겼죠. 게다가 이미 배달된 음식을 먹지 않으면 낭비였습니다. 결국 진 실장님은 사람들의 뜨거운 시선 속에서 침착하게 모든 음식을 다 먹었습니다. 그런데 30분도 채 되지 않아 또 다른 사람이 5성급 호텔의 애프터눈 티 세트를 들고 왔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문유한 씨의 남자친구분께서 모두에게 대접하는 것이라고 말했죠. 사람들은 잠시 멍해 있더니 이내 일제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와, 온 선생님. 남자친구분께 정말 감사하다고 전해주세요. 진 실장님은 저를 구석으로 끌고 가 다그치기 시작했습니다. 솔직히 말해. 연애 언제부터 한 거야? 그 사람 누구야? 지금 제가 남자친구라고 불리는 사람이 누군지 저도 모른다고 하면 믿으시겠어요? 내가 널 믿으면 그게 문제지. 그녀는 저를 보며 천천히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정말 몰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 실장님은 마치 적과 마주한 듯 말했습니다. 혹시 널 너무 사랑해서 이런 걸 주문한 스토커 팬 아닐까? 큰일 났네. 오늘 우리 둘뿐인데 그놈이 와서 널 덮치면 어떡해? 오후 내내 진 실장님은 극도로 긴장 상태였습니다. 배달 복장을 한 사람만 들어오면 그녀는 긴장하며 그 사람을 주시했죠. 감독이 촬영 종료를 선언하자 진 실장님은 즉시 짐을 챙겨 저를 데리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1분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아 했죠. 하지만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차 앞에 서서 우리 쪽으로 걸어오는 키 큰 그림자를 보고 진 실장님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제 앞에 딱 버티고 서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너 먼저 도망가. 내가 막을게. 저는 꼼짝 않고 서서 점점 더 가까워지는 익숙한 그림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진 실장님은 겁에 질려 거의 울상이었습니다. 빨리 가. 진서연이 진 실장님 앞에 다가왔습니다. 마치 병아리를 보호하는 어미 닭처럼 저를 감싸는 그녀의 모습을 보고 그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눈빛은 온화했고 그는 손을 내밀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송은그룹 대표 진서연입니다. 진 실장님은 멍하니 그와 악수했습니다. 마치 재물의 신이라도 만난 듯 감격했죠. 아, 안녕하세요. 저희 유한이를 모델로 선택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사실 제가 온유한 씨의 남자친구이기도 합니다. 진서연의 다음 말에 진 실장님은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목을 90도로 꺾어 멍한 눈빛으로 저를 보았습니다. 너 남자친구 없다고 했잖아. 저는 없다고 대답하려 했지만 왠지 모르게 진서연의 입가에 걸린 옅은 미소를 보니 희미한 슬픔이 밀려왔습니다. 부인의 말이 목구멍에 걸려 나오지 않았죠. 저희가 최근에 좀 다퉜어요. 죄송합니다. 실장님. 진 실장님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진 떡이라도 맞은 듯 밖으로 나가는 발걸음조차 날아갈 듯 가벼워 보였습니다. 넓은 주차장에는 우리 둘만 남았습니다. 진서연은 한 차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몇 걸음 걷다가 그는 다시 고개를 돌려 저를 보았습니다. 따라와. 차에 앉고 나서야 저는 뒷좌석에 윤소희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2년 만에 만난 그녀는 마치 10년은 늙은 듯 초췌해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마자 그녀의 눈에 담긴 원망이 터져나올 듯했습니다. 진서연은 운전석에 앉아 차갑게 두 글자를 내뱉었습니다. 말해. 윤소희는 어깨를 살짝 떨며 더듬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진 대표님 휴대폰을 무음으로 바꾸고 통화 기록도 다 지웠어요. 사진도 제가 몰래 찍은 거예요. 사실 진 대표님은 저를 지하철역까지만 태워다 주셨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윤소희는 결국 참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당신이 떠난 뒤로 저는 단 하루도 편한 날이 없었어요. 진 대표님은 저를 계속 출장만 보내셨어요.
깐수 아니면 티베트로요. 심지어 당신이 용서해주지 않으면 저를 아프리카로 보내겠다고 하셨어요. 윤소희는 제 옷소매를 붙잡고 처절하게 울었습니다. 제 신세 좀 보세요. 이제 겨우 26인데 36처럼 늙어버렸어요. 아직 남자친구도 한 번 못 사귀어봤다고요. 저는 그녀 눈 밑에 커다란 다크서클을 보고 정말로 조금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참지 못하고 위로했죠. 그만 울어요. 제가 그 사람 용서해줬어요. 윤소희는 즉시 울음을 그치고 운전석을 향해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럼 제 임무는 끝난 거죠? 아프리카는 안 가도 되는 거죠? 안 가도 된다는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윤소희는 망설임 없이 차 문을 열고 내렸습니다. 마치 귀신이라도 쫓아오는 듯 빠르게 도망쳤죠. 진서연은 앞만 보고 저를 한 번도 쳐다보지 않은 채 신속하게 차를 출발시켰습니다. 길을 가는 동안 저는 몇 번이나 말을 걸려 했지만 진서연의 차가운 표정에 번번이 주눅이 들었습니다. 창밖의 풍경이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마침내 차는 도시의 한 주택가에 멈췄습니다. 저는 진서연을 따라 긴 골목을 지나 한낮은 주택 문 앞에 섰습니다. 진서연은 능숙하게 주머니에서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습니다. 저는 그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집안의 모든 것은 예전 그대로였습니다. 심지어 침대 시트조차 우리가 함께 골랐던 하늘색 그대로였죠. 다만 지금은 색이 조금 발해 있었습니다. 진서연은 냉장고에서 맥주 한 캔을 꺼내 소파에 앉아 몇 모금 마셨습니다. 저는 침대 옆에 앉아 조용히 그가 맥주 마시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과 변함이 없었습니다. 아마도 잘 웃지 않아서인지 굳게 닫힌 입술은 일직선을 이루고 온몸에서 차갑고 서늘한 기운이 풍겼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이 방에 앉아 그를 보니 오랜만에 따뜻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이 침대 시트마저 따뜻해진 것 같았죠. 갑자기 저는 흠칫 놀랐습니다. 잠깐만, 뭔가 이상한데.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역시나 순수한 하늘색 침대 시트 위에 선명한 붉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진서연은 제 행동을 보고 그의 시선도 그 작은 핏자국에 멈췄습니다. 맥주 캔을 든 그의 손도 멈췄죠. 그의 안색이 붉어졌다 푸르러졌다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보며 대담하게 말했습니다. 나 그거 준비 안 했는데. 진서연이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뭐?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진서연은 문득 무언가 생각난 듯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잠시 침묵하다가 이 사이로 몇 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쓸데없는 생각 말고 내가 직접 사와. 저는 아무 말 없이 배를 감싸고 바닥에 주저앉아 그를 쳐다보았습니다. 진서연은 저를 잠시 보더니 결국 참을성을 잃고 말았습니다. 그는 화를 내며 신발을 갈아 신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24시간 편의점은 꽤 멀었습니다. 저는 창문으로 내려다보았습니다. 진서연이 뛰어가고 있었습니다. 밤바람에 그의 머리카락이 날리는 모습이 왠지 모르게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15분 후 저는 옷을 갈아입고 소파에 누워 차가운 표정으로 분주하게 움직이는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침대 시트를 갈고 빨래를 하고 부엌으로 들어가 생강차 한 잔을 타서 제게 건넸습니다. 톡 쏘는 생강 냄새에 저도 모르게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나 생강 안 마셔. 진서연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흥소리를 냈습니다. 까불지 말고 마시는 게 좋을 거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진서연의 차가운 감시 아래 저는 생강차를 모두 마셔야 했습니다. 마시고 나니 입안에 매운맛이 남아 속이 울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토할 것 같았죠? 저도 모르게 입을 열자 즉시 사탕 하나가 제 입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두 맛사탕이 입안에서 부드럽게 퍼지며 생강향을 덮었습니다. 진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고 불만 가득했습니다. 넌 정말 손이 많이 가. 저는 그의 손을 잡고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미안해. 그는 고개를 숙여 제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한 글자 한 글자 더없이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미안한데? 대체 내가 뭘 어떻게 했길래 넌 그렇게 불안해하는 건데? 왜 자꾸 내가 다른 사람을 좋아할 거라고 확신하는 거야? 그의 눈에는 고통과 무력감이 어려 있었습니다. 분명 그는 아무 잘못도 없었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저였고 결국 저는 그의 진심을 의심하고 그가 변할 것이라 믿어버렸죠. 오빠 잘못이 아니야? 제 눈이 시큰해지고 목이 메어왔습니다. 내가 나 자신을 믿지 못해서 그래? 내가 오빠한테 그런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어? 진서연이 화가 나서 웃었습니다. 내가 나한테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 생각해? 그래서 내 명예를 더럽혔어? 그의 말에 제가 준비했던 감정이 무너졌습니다. 울 수도 없었죠. 눈물은 그저 눈가에 고여 있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를 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남자가 무슨 명예 타령이야. 진서연이 흥소리를 냈습니다.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하는 말 못 봤어? 명예는 남자의 가장 좋은 혼수품이야. 내가 그걸 훔쳐갔으니 평생 나 혼자 살게 할 작정이야? 저는 화가 나서 그를 잠시 쳐다보다가 팔을 뻗어 그의 허리를 감싸고 그의 몸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모두 그의 옷에 묻었죠. 진서연은 불편한 듯 소매를 흔들어 제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울지 마, 우니까 못생겼잖아. 그는 마른 체형이었지만 복근은 얇고 탄탄해서 무척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참지 못하고 조용히 손을 들어 그의 복근을 쓰다듬었습니다. 진서연은 더는 참을 수 없다는 듯 제 손을 붙잡아 저를 이불 속으로 끌어당겨 꽉 껴안았습니다. 이제 얌전히 자. 생강차 덕분인지 다음 날 아침 내내 배가 따뜻하고 편안했습니다. 딱히 할 일이 없어서 저는 진서연을 따라 그의 회사로 갔습니다. 그가 일하는 동안 저는 옆에서 간식을 먹고 영화를 보았죠. 점심시간이 되자 비서가 들어와 진서연에게 무엇을 먹고 싶은지 물었습니다. 그는 고개도 들지 않은 채 저를 향해 턱짓만 했습니다. 저분이 정하게 해. 비서는 그제야 소파에 사람이 앉아있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달콤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저는 우렁이 쌀국수 먹고 싶어요. 비서는 제 얼굴을 보고 입을 쩍 벌릴 뻔하다가 간신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진서연이 저를 보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그런 건 꿈도 꾸지 마. 그는 그렇게 말하고는 헛기침을 하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멍하니 서 있어? 가서 갈비탕이나 한 그릇 시켜줘. 비서는 그제야 정신을 차리고 서둘러 고개를 끄덕이며 밖으로 나갔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그의 무릎 위에 앉아 그의 목을 끌어안고 좌우로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나 진짜 우렁이 쌀국수 먹고 싶은데. 그때 문이 갑자기 열리고 비서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대표님은 뭐 드실지 말씀 안 하셔서요. 주문해 드릴게요. 진서연은 제 얼굴을 자기 어깨에 기대게 하고는 늘 그랬듯 말했습니다. 그리고 우렁이 쌀국수도 하나 추가해. 네, 바로 주문하겠습니다. 점심을 먹고 저는 진서연과 소파에 누워 제가 출연했던 영화를 한 편 골라보았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나올 때마다 진서연은 비판을 시작했습니다. 저런 연기력으로 배우를 한다고? 널 보는 눈빛이 꼭 삼겹살 보는 것 같네. 집에 먹을 게 없나? 복근 좀 있다고 감히 옷을 벗어? 하지만 제 장면이 나올 때마다 그는 즉시 다른 모드로 전환했습니다. 저 혐오스러운 눈빛, 연기 정말 잘하네. 딱 봐도 진짜 배우야. 우리가 한창 영화를 재미있게 보고 있을 때 갑자기 사무실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비서가 노트북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그는 진서연의 차가운 표정은 아랑곳하지 않고 노트북을 책상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대표님, 연예 뉴스에 뜨셨어요.
화면에는 굵은 글씨의 제목이 떠 있었습니다. 단독. 온유한의 배우는 누구인가? 클릭하자 저와 진서연이 손을 잡고 회사로 들어가는 고화질 사진들이 나타났습니다. 기사는 진서연의 성공 과정과 현재 자산을 낱낱이 분석하고 심지어 과거 연애사까지 들춰냈습니다. 그 아래에는 흐릿한 사진 한 장이 있었는데 사진 속 소녀는 분명 어린 시절의 진서연이었고 저는 고개를 기울여 그를 보고 있었습니다. 네티즌들의 댓글이 폭주했습니다. 성공하고 옛 연인 버린 남자, 뜨고 나서 옛 연인 버린 여자. 둘이 아주 천생연분이네. 어쩐지 자원이 좋더라니 뒷배가 있었구만. 온유한 팬인데 자원이 좋은 건 연기를 잘해서 그런 거임. 막말하지 마셈. 구경꾼인데 둘이 그냥 잘 어울리는 듯 솔직히 옛 연인 없는 사람이 어딨음. 진서연은 비서에게 사진 몇 장을 보내며 나지막이 몇 마디를 지시했습니다. 비서는 흥분된 표정으로 그를 보았습니다. 네, 즉시 홍보팀에 알리겠습니다. 바로 그때 진 실장님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그녀는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걱정 마. 언니가 웹사이트에 연락해서 기사 내리라고 할게. 실장님, SNS부터 먼저 확인해보시는 게 어때요? 진 실장님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소리쳤습니다. 온유한. 너 또 무슨 짓을 한 거야? 옛 남자친구 얘기도 아직 안 끝났는데 악플로 매장당하고 싶어? 진서연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정중했습니다. 실장님, 제가 바로 기사에 나온 그 옛 남자친구입니다. SNS 실시간 검색어 순위에는 송은그룹 공식 계정이 올린 공지문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먼저 대표와 유명 여배우의 열애 사실을 인정하고 동시에 진서연의 창업 과정을 상세히 묘사하며 항상 곁에 있어준 여자친구 온유한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어서 사생활을 침해한 이들을 강하게 비판하며 루머 유포자에 대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지문 아래에는 9칸을 꽉 채운 사진들이 있었습니다. 전부 저와 진서연의 사진이었죠. 첫 번째 사진은 언론이 공개했던 그 흐릿한 사진이었지만 이번에는 고화질 버전으로 진서연을 올려다보는 사람이 바로 저라는 것을 선명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우리가 10대 시절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손을 잡고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가운데 사진은 제가 무용 의상을 입고 진서연을 껴안은 사진이었고 이번에는 진서연의 얼굴이 선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두 장은 진서연의 회사 문 앞에서 찍은 사진이었습니다. 한 장은 그가 막 창업했을 때 작은 전기 스쿠터에 앉아 제게 헬멧을 씌워주는 모습이었고 마지막 사진은 오늘 기사에 난 우리가 손을 잡고 있는 사진이었습니다. 네티즌들은 열광했습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영화 같은 사랑이야. 심장 폭격당함. 진서연, 온유한, 송은그룹 회사 이름까지 달달하네. 처음엔 그냥 그런 커플인 줄 알았는데 완전 순정 만화잖아. 우리 회사도 예전에 저 건물에 있었는데 처음엔 사무실 하나 빌렸는데 지금은 건물 전체를 사들였음. 우리 회사는 망했는데 몇 분 만에 공지 올리는 거 봐이 권력이 있으니 회사 의견 따위 필요 없나 보네. 진 실장님은 회사 공식 계정으로 한 댓글에 답글을 달았습니다. 친정집에서 허락했는데 문제라도. 이 한마디는 즉시 인터넷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사람들은 회사를 친정집이라고 부르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친정집은 핫한 키워드가 되었습니다. 그 후 한 인터뷰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이 이야기를 언급했습니다. 그때 두 분의 사랑 이야기에 수많은 사람이 감동했어요. 두 분 덕분에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다고들 하더군요. 저는 무대 아래 한 사람을 향해 시선을 돌리며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습니다. 저 역시 그 사람 덕분에 다시 사랑을 믿게 되었어요. 관객들은 제 시선을 따라가 방끝에 앉아있는 진서연을 발견하고는 즉시 함성을 질렀습니다. 저와 진서연이 서로를 바라보는 사진 또한 찍혀 인터넷에 올라왔습니다. 네티즌들은 이렇게 캡션을 달았죠.
우리 모두 바라보기만 해도 미소 짓게 되는 사람을 만날 수 있기를. 감성적인 아우트로 음악이 흐르며 마무리된다.